최근 지하수에서 식중독 바이러스가 검출된 청양 얼음분수 축제장이 폐쇄 3일 만에 재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행정기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혁신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남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의회에 지역상담소 설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 부성명 창리 영신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영신제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지하수에서 식중독 바이러스가 검출된 청양 얼음분수 축제장이 폐쇄 3일 만에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곳은 폐쇄 당시 노로바이러스가 아닌 홍역과 독감이 폐쇄 이유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청양 얼음분수 축제장에 걸려있던 현수막입니다. 홍역과 독감 확산 예방을 위해 사흘간 축제장을 잠정 폐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축제장이 문을 닫았던 실질적 이유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입니다. 1월 8일과 9일 이곳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 4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사실과 다른 현수막 내용에도 이를 관리하는 청양군 담당자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제 전체 수질 검사상으로 노로가 나왔는데 그 전체 축제장에 노로가 감염된 것처럼 전체가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했다라고 하고서 그 플랜카드를 걸으면은 주변에 공포감도 조성을 하고 집단처럼 그 안에 축제장의 집단처럼 그거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축제장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나서도 일주일간 축제를 운영해왔습니다. 군이 뒤늦게 임시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추가 감염 우려가 없다는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3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민간 주도의 축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축제장 측은 1년에 한 번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민간 축제라는 이유로 청양군은 수질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는 어떤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은 안 온다고 그러네요. 그게 확인을 안 해요. 이렇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선 허술한 대처와 함께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는 게 좋긴 좋지, 중단하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중단했으면 좋지. 우리 애들도 손자들도 많고 또 거기 갈지도 모르고. 지역 축제가 조금 폐쇄적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편이라서 글쎄요. 청결을 해야겠죠. 축제장 측은 오염원으로 지목된 지하수를 봉인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며 축제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당에선 생수를 공급받고 있고 수질 적합 판정을 받은 인근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며 추가 감염자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유명 축제장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행정기관의 늦장 대응과 허술한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청권 4개의 시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7일 대전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에서 4개 시도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청권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충남도와 대전시를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중심 지역성장 거점 육성 정책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도의 한 곳 이상의 혁신도시를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또 4개 시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시행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등으로 혁신도시 지정 논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혁신도시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앞서서 양승조 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정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양 지사는 대전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 지사가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던 만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양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려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예, 또 이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요? 네, 최근 충남 지역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수명 연장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7일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를 위한 충청권 공동 선언문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석탄 화력 발전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은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 석탄 발전 조기 폐쇄와 친환경 연료 전환, 노후 석탄 화력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 개선 사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선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됐는데요. 4개 시도는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충청권에서만 세계 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충남도의회가 각 시군마다 지역 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충남도의회는 최근 도내 전 시군에 지역 상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시군에 지역 상담소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나 퇴직 공무원을 상담사로 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정책을 건의하고 각종 민원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삼겠다는 취지로 조례안에 따르면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등 모두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내 시군의회와 공무원 노조, 시민단체 등은 이미 기초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상담소를 운영하는 건 세금 낭비라며 상담소 설치 반대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선 상담소가 도의원 개인의 선거사무소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7일 충남도의회의 지역 상담소 설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주민 혈세로 운영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담사 또한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존과 도의원 보좌관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도의회 홈페이지와 기존 상담 창구의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 역시 기구와 인력 운영은 단체장 고유 권한으로 도의회가 단체장과의 상의 없이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다며 상담소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상담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경우 수용하지 않고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무엇이 진정 도민들을 위한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천수만을 끼고 있는 작은 어촌인 서산 창리에서 영신제가 열렸습니다. 예부터 내려오고 있는 창리 영신제는 만선을 기원하는 서해안의 풍어제 중 하나인데요. 우리네 전통 민속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음력 정월 초사은 날 서산 창리 어촌 마을에 농악과 굿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다를 향해 정성껏 차린 제물 앞에 당주와 주민들이 제례를 올립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창리 영신제. 조기떼를 몰고 다닌다는 수호신 임경업 장군을 모신 전통이 벌써 3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 고대리와 태안 황도리와 함께 충남 서해안의 대표적인 풍어제로 꼽힙니다. 임경업 장군이 연평도에서
연평도에서 그 이제 군사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가다가 거기서 이제 연평도 머물렀답니다. 머물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기를 잡았다래요. 조기를 잡아서 그 군사들을 식량으로 대용을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이 조기를 잡기 시작, 이 서해안에 조기를 잡기 시작을 이렇게 했다는 그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구엔 오색 찬란한 깃발이 휘날립니다. 조기잡이를 나간 배가 만선이면 이 깃발을 꽂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왔다는 옛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천수만 간척지 사업 이후 어업이 쇠퇴하면서 영신제도 간소해졌지만 올 한 해 만선을 바라는 어민들의 간절함은 여전합니다. 바다가 풍성해야 여기 어민이 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지내고 당산제도 지내고 여기 바다의 여왕님한테 모든 것을 다 기원해서 안과 태평시키고 부자 되게 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 오늘 그 풍어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올 한 해도 모든 그 어선들이 만선을 누려서 모든 가족과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창리 주민들은 60여 가구. 공동체 의식으로 뭉쳐 사라져가는 어촌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충남권 3개 레미콘 조합의 담합이 적발돼 14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충청조합과 충남조합 등은 2015년과 2016년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수량 비율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나눠 가지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조합들은 예전 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수량 비율대로 투찰해 99.99% 등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147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입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도내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도내 하루 평균 교통량은 58만여 대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 당일 교통량은 84만여 대로 지난해보다 6.5%가 증가해 일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건이 감소해 총 13건이 발생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 연휴 기간 일반 국도에서도 암행 순찰 단속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윤숙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가 올해 추진이 됩니다. 추진하게 된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평소부터 저는 복지와 문화에 관심은 많았어요. 네. 근데 지난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이 납입하는 이 전입금이 원칙과 기준이 없었고 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전입금이 뭐냐고. 우리 이제 동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굉장히 복지계도 어려워요.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복지 종사자들도 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네.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불투명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일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한 번쯤 조사를 해야 된다. 의회의 권한으로.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좀 지금까지 네.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입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관심이 없었네. 그리고 하도 복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를 우리는 지금 하기 시급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세세한 부분을 돌아보지 못한 거죠. 네. 이 전입금 제도가 생겨난 거는 10여 년이 됐습니다. 당진시에서. 네. 그런데 한 번도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가 복지가 양적으로 팽창해 있지 사실은 이제는 질적인 수준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점에서 이제는 질적인 향상을 깨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정확한 개선점이나 지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공론화가 생긴 거죠. 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뭐 좀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뭐 지역에서 관심도 좀 꽤 클 것 같은데요. 이 대상 기관이나 칠과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상 기관은 지금 현재 전입금 제도로 명분화되어 있는 데는 네. 5군데입니다. 사회복지과 3군데, 여성가족과 2군데. 그런데 이미 여성가족과 2군데는 이제 복지재단이 위탁을 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2019년도부터 전입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10년 정도의 이 전입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전입금이 들어오는 형태로 들어오는 이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외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영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전입금은 납입한 기관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지금 그 외에도 전입금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우리는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뭐 추가적인 네.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아,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은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발의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획을 이제 다 세워놨습니다. 네. 추가적인 계획은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일단 9명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9명의 의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을 찾을까.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좀 개선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뭐 활동 조사 특위의 좀 활동 기간은 좀 어느 정도 90일입니다. 90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도 많고요. 네. 제가 어제도 어느 기관에 가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기를 꺾어 놓는 거 아니냐.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이게 좀 사기가 많이 꺾이고 있고 네. 그리고 좀 불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침이나 기준, 현실화가 되도록 만들어놔야 복지를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공론화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 번쯤은 의회에서 그동안 행정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전입금은 우리가 복지를 하려고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법인 전입금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조사를 받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좋은 개선책이 나오도록 당진의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현숙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함께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의 남자들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충남 지역 21대 총선판을 벌써부터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지역 민주개혁 진영의 대부로 통하는데요. 척박한 정치적 토양에서 삼선 서청군수를 지낸 그는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역할을 해오다 민선 7기 출범 직후 부지사로 발탁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충남도지사 후보로 주목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사 논란에 휩싸여 중도 사퇴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공주시와 부여군, 청양군 선거에 집중했고 보수 성향이 가장 짙은 이들 3개 지역의 시장 군수를 모두 교체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은 당초 의전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도보다리 산책 등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비서관의 지역구인 서산태안 역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한 상태여서 한결 가벼운 마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귀왕 정무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과 재선 아산시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이른바 안희정 사태 여파 등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이 극단적인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문제를 겪으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매년 출생아가 급격히 줄고 있는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은 급증하면서 약 10년 뒤엔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설 것으로까지 예측되고 있는데요. 충남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571명에서 점차 감소해 2016년 1.395명으로 1.3명대까지 떨어진 뒤 2017년 1.276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충남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이 8.6명으로 출생률을 앞서고 2030년에는 사망자가 2만 1000여 명으로 출생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러한 암울한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청년층의 의식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2008년 30.8%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 13.9%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부문에선 충남 지역 청년층 41.1%가 약간 반대 또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지난해 50초마다 신고 한 건씩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 119 신고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62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700여 건씩 접수돼 50초마다 한 건이 신고된 것으로 충남은 경기와 서울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구조가 3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와 구급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달은 7월과 8월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신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질병 환자 등 구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혼밥 쪽이 증가하면서 충남도가 가정 간편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 단속을 강화합니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시군특사경은 오는 11일부터 가정 간편식과 반조리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배달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가정 간편식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합동 단속반은 가정 간편식 제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및 기타 표시기준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조기 대응에 나섭니다. 7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6조 3천여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며 연초부터 중앙부처별 사업계획에 충남도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6조 7,6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도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앞으로 추진전략 보고회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기존 행복경로당과 일반경로당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내용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 경로당에는 350만 원을, 행복 경로당에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계획으로 사랑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로당을 여가 문화를 즐기고 서로 소통하는 행복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2019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올해 첫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오는 4월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검정고시 시험 장소는 3월 27일 충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검정고시 응시원서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현장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하루 빠른 21일 마감합니다. 합격자는 5월 9일 충청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1100년 광장 스케이트장이 올해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모두 5,6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스케이트장은 무료로 운영돼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예산군은 다음 겨울에도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문화관광 해설사를 신규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명으로 만 20세 이상 서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자는 우대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시청 관광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홍성군 평생학습센터가 50플러스 스쿨 강좌를 개설하고 오는 11일부터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 학기 동안 모두 50차례에 걸쳐 반별로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5070 세대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인지놀이 지도, 자산관리, 스마트폰 활용 가이드 등입니다. 당진시가 오는 15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와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협의회와 시민참여단은 여성복지와 일자리 돌봄, 안전도시공간, 지역공동체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18명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 제안과 시민 불편사항 모니터링,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오후 4시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이통장 연합회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8일 오후 4시 시장실에서 라미드 호텔 리조트와 2천억 원 규모의 성문 국가산업단지 골프장 및 호텔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8일 오전 9시 4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8일 오후 4시 30분 군청 중회실에서 열리는 읍면장과의 소통의 날 회의를 주재합니다. 김동건 충남 청양군수는 8일 오전 9시 4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지만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오르지 않는데요.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10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영하 9도, 태안이 영하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영하 2도, 태안과 예산이 영하 1도, 서산과 홍성이 0도, 청양이 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차와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이 기온차가 큰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2에서 3m, 서해 남부는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